이번 영상에서는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힘과 운동 중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첫 번째, 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풍선을 손으로 누르면 풍선이 찌그러들고 운동장에서 이제 정지해 있는 공을 발로 차면 이제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근원적으로 이와 같이 네 가지 힘이 이제 여기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모든 힘들은 아래의 네 가지 중 하나에 속하거나 둘 이상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의 인력 그리고 이제 중력이라고도 하고 중력 상호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력 이것은 이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에 의해서 힘을 받는데 자침이나 자석에 힘을 이제 받는데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이런 자기력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서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의 구조 및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힘이 양력과 강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중력이 아니고 이런 원자 핵의 양력, 강력이 아니면 나머지 힘들, 뭐 마찰력이라든가 장력이라든가 이런 힘들은 근원적으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전자기력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나머지 힘들 많이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힘 중에 중력, 그리고 수직항력, 탄성력, 장력, 마찰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힘 중에 생각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만유 인력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수직항력, 탄성력, 장력, 마찰력은 전자기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 원자 핵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정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보게 되면 이것이 도르래처럼 생겨 있는 것들이 뭐 여기는 이렇게 이 추가 있으니까 내려가니까 뭐예요? 이게 중력이 되겠죠? 이게 물체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 그리고 이제 이 도르래를 이렇게 하려고 끈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장력. 그게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자석이 있네요. M극, S극 해서 이건 밀치겠네요. 밀치는 이건 전자기력에 해당되겠다. 자기력에 해당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힘들에 의해서 이제 그 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운동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에 따라 물체 운동 상태가 달라지는데 따라서 이런 것들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이 뭐냐면 힘의 3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와 방향이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뭐예요? 벡터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다르게 변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거고요.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다르게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고 힘의 작용점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힘의 크기, 지금 두 개의 힘이 있어요. A, B, 이렇게 파란 걸로 되어 있는 이런 힘이 하나 있고, 빨간 걸로 되어 있는 힘이 있는데,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표에서 이 길이로 이제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빨간 거는 빨간 거의 힘, B점에 작용하는 이런 힘을 이제 이 힘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고, 방향은 이 화살표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겠는데, 이때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파란 이 힘이 작용하는 A점 뭐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서 이 물체가 운동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점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힘의 표시와 단위. 그래서 힘의 표시는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림에서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파란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는 벡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량 중에 이제 이 크기가 여기 길이, 이게 힘의 크기이고, 그거의 화살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힘의 표시는 화살표인데 벡터량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고, 힘의 단위는 우리는 뉴턴을 써요. 근데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곱하기 미터 파 세크 제곱. 뭐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고 얘는 가속도이니까 나중에 보면 뉴턴의 운동 법칙의 두 번째 F 이퀄 ma라고 하는 게 있는데 F 이퀄 ma. 그래서 이 F는 m 질량하고 이제 가속도 a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1뉴턴은 1kg을 1m 파 세크 제곱으로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힘의 합성을 한번 보겠어요.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는 자유낙하 하는 공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은 물체 하나의 힘만 작용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줄다리기 할 때처럼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개의 힘을 합성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하고, 합력을 구하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세게 잡아다녀도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잡아다니야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의 합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힘의 작용성에 의해서 100뉴턴, 200뉴턴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똑같이 100뉴턴, 200뉴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A점으로 작용하는 100뉴턴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요 200뉴턴은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두 개의 힘이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의 합성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힘의 이제 합성에 의해서 힘이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와 방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힘의 합성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 이제 그 100뉴턴이 있으니까 A점에 똑같은 작용점으로 했고 힘의 작용선이 똑같으니까 힘이 100뉴턴 이렇게 되겠죠? 100뉴턴. 그리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200뉴턴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의 크기는 100 더하기 200 같은 방향이니까 크기를 합치니까 그래서 200 더하기 100 그러니까 300뉴턴이 될 거고요. 그리고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힘의 작용성이 똑같으니까 이런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이런 방향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이제 힘의 합성을 해보면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큰 힘으로부터 방향이 지금 반대잖아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 방향이 반대인데 방향이 반대라고 한다면 큰 힘, 지금 큰 거가 200뉴턴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이렇게 방향이 반대니까 빼야 되겠죠. 그러면 크기는 100뉴턴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방향은 어, 큰 힘을 가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빨간 거의 방향으로 방향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하고 방향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아까 줄다리기 얘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당긴다고 하더라도 제일 힘을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힘의 작용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야 제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만약에 힘의 작용선이 이제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벡터적으로 이제 더해야 되는데 우리 벡터의 더하기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거지만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힘의 작용선이 다르다고 한다면 힘이 V라고 하는 힘이 있고 W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작용선이 다른 경우죠. 그러면 V라고 하는 것과 W라고 하는 거의 힘의 합성은 뭐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그리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V 플러스 W 값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줄다리기를 한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당기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당겼다고 한다면 V 플러스 W 값의 크기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크기 성분이 최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힘에다가 스칼라량을 곱한다. 뭐 벡터의 곱은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기도 하고 벡터의 곱하는 것도 있는데 벡터의 곱은 뭐 크로스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에서 스칼라 곱하고 벡터 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벡터에다가 스칼라량만 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W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거기다 E라고 하는 값을 갖다 곱했어요. 그러면 이거 W라고 하는 이 빨간 거에 그 벡터에다가 2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배, 여기 W만큼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W만큼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치면 더한다고 한다면 V라고 하는 거 EW 하는 평행사변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거를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V라고 하는 힘과 W라고 하는 힘을 더한 것은 앞에하고 마찬가지이고 여기 이제 2배 하면 2배가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방향을 반대로 했다. V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V라고 하는 벡터는 뭐냐면 그거에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값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마이너스 V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의 합성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힘의 작용선이 같을 경우에는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막바로 더하고 빼면 되는데 힘의 작용선이 다른 경우에는 벡터의 합을 이용해야 된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힘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체가 정지한다. 뭐 여러 힘을 가하면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속도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다. 이때 여러 힘들을 합치면 합성을 하면 그게 이제 0이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힘의 평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두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에 이제 상자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상자 같은 거에 F1이라고 하는 힘,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있고 F2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왼쪽으로 미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힘의 작용선이 일치한 이런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는 벡터적으로 보게 되면 F1하고 F2는 마이너스 값을 붙인 크기는 이제 같고 방향만 반대인 그런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보면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 그리고 동일 작용선상에 있어야 한다. 힘의 작용선이 동일 선상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된다. 한번 F1이라고 하는 걸 밀고 나서 뭐 조금 있다가 시간적으로 F2를 밀게 되면 그런 건 안 된다면서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똑같이 F1, F2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만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죠. 작용선이라고 하는 힘의 작용선. 그래서 F1이 이제 힘을 미는 힘은 여기가 작용점이 되고 F2는 여기가 작용점이 돼서 그런 힘의 작용선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 동일 작용선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에 그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이렇게 밀리면. 그렇죠. F1이 이렇게 밀고 F2가 밀게 되면 이 상자가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회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 것을 요약을 하면 힘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고요. 힘의 3요소, 그리고 힘의 표시와 단위, 힘의 합성, 힘의 평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았다고 한다면 구독을 신청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